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오늘 성장주 탐험대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온홀딩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미탐TV에서 그 데이터로 보는 종목들, 괜찮은 종목들 리스트에도 있긴 했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주가가 벌써 한 두세 배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또 한번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니까 향후에 성장주 개념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고성능의 러닝화나 또는 의류를 만드는 회사로 이제 최근에 많이 뜨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성장주 탐험대 시간은 뭐 당장 이 성장주를 지금 사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추천주 개념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향후에 미래에 꽤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지금 미리 좀 많이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꾸준하게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온홀딩 이 회사는 이제 2010년도에 스위스에서 시작을 해서 본사도 지금 스위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시작해서 뭐 미국, 캐나다, 그다음에 유럽 이런 쪽을 이미 이제 장악이 끝나고 이제 뭐 아시아 쪽 이런 쪽으로 지금 한참 확장하고 있는 이 러닝화 중심의 브랜드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사실 나이키를 보면 최근에 이제 실적들이 꾸준히 뭐 MZ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로서 나이키가 늘 선정이 되고 있는데 이 나이키가 계속 실적이 좋아지다가 좀 성장이 좀 멈추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도 바로 이런 새로운 브랜드들이 이제 계속 나오기 때문인데 최근에 이제 젊은 세대들의 좀 각광을 받는 브랜드가 이제 호카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온홀딩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을 많이 잠식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보다는 좀 더 특별하면서도 어떤 브랜드 인지도도 상당히 좀 좋고 그다음 실제로 기능성으로도 되게 아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온홀딩이라고 하는 회사는 뭐 테니스화라든지 뭐 트레이닝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신발들을 좀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봤거든요. 일단 한국어로도 다 서비스가 되고 주문도 바로 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2023년도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이쪽 한국에서 이 수입해서 판매하는 이런 업체가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도 주문하고 배송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신발들이 있는 걸 좀 확인을 했고, 저도 요즘 이제, 살을 좀 빼려고 러닝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뭐, 기존에는 나이키 신발 가지고 막 뛰고도 있고 하는데, 다른 걸 좀 사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홈페이지를 봤는데, 혹해서 주문할 뻔했어요. 근데 아직 하진 않았는데, 되게 신발 모양들도 되게 괜찮고, 기능성 이런 것도 되게 좋아 보여서, 앞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나이키하고 비교했을 때도 뭐 나이키하고 뭐 브랜드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이 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뭐 전략이기도 한데 왠지 스위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보면 이제 시계라든지 뭐 정밀 기계 이런 쪽에 상당히 이제 브랜딩이 좋게끔 국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브랜드들의 어떤 가치들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우리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페더러라고 하는 이 테니스 황제가 여기 회사의 실제로 제품들도 이용하고 있지만 주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회사 설립하는데 돈도 투자했고 실제로 이 로저 페더러의 로저 컬렉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보시는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신발 들고 있는데 그 컬렉션이 홈페이지에 따로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어쨌든 그런 프로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말 검증된 신발이다. 이런 이미지들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여기 있는 사진을 봐도 이제 요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요 페더러고 요 분이 이제 테니스 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이제 사진 찍어서 이런 분들을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잘 반영해서 신발을 만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브랜딩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상장하는 첫날에 막 47% 급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주가가 상당히 조정을 받아서 한 $10 중반대까지, 뭐, 이 정도까지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한 3배 가까이 다시 이제 올라와서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기업의 실적 성장 이런 부분들하고 상당히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성장성이 어떤 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2분기 실적들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치들을 능가하는 실적들을 보이면서 꾸준히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스위스에서 시작을 해서 유럽 쪽이나 이런 쪽들은 이제 성장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국가들로도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제 각 대륙별로 그 국가별로 성장률이에요. 이게 1년 성장률은 아니고 2021년부터 23년까지 2년간의 성장률인데, 미국은 82%, 영국 87%, 그다음에 요런 형태의 이제 아시아나 요런 텍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진출들을 막 하고 있는데, 요런 부분들도 보면 성장률이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2023년도까지는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요 차트는 그래프는 뭐냐면, 이제 이 회사가 이제 IPO 하기 이후에 자체 운영 채널로 전환한 회사들, 그러니까 국가들을 말하는데, 그 국가가 이제 이 인하우스라고 되어 있는 요 색깔 있잖아요. 요 색깔 약간 옅은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이제 기존에는 이제 수입사라고 하는 데서 수입해서 그냥 판매하다가 이제 직접 인하우스 개념으로 자체에서 채널로 운영하는 국가로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미국, 캐나다 요런 데들은 뭐냐면 기존에 이미 진출해서 상당히 그 시장을 이미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성숙 시장까지 끌어올린 그런 국가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들이 이제 IPO 이후에 새로 이제 진입한 국가들인데, 주로 여기는 이제 자체 제휴 채널이 아니라 대부분은 이제 수입해서 수입사가 있어서 그 수입회사가 수입해다 이제 판매하기 시작하고,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자체 제휴 채널로 이렇게 확장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체 제휴 채널, 그러니까 자체 채널을 운영하게 되면 브랜드의 통일성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어떤 일관성, 그 다음에 어떤 판매에 대한 어떤 촉진이라든지 마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판매상한테 안 떼어줘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입을 통해서 이렇게 판매하다가 수출을 통해 판매하다가 그 위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성장한다고 싶으면 자체 채널을 통해 가지고 진출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수익성을 상당히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도 나이키하고 마찬가지로 디지털 온라인에서 직접 판매하는 비중들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익성을 상당히 높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는 우리가 신발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잘 안 샀잖아요. 그래서 매장에 가서 직접 보고 이렇게 샀는데, 요즘 오히려 매장에서 신어보고 온라인으로 그냥 주문해서 할인 혜택 받고 이런 형태들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일반 나이키나 이런 매장에 가서 결국 거기서 보면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막 그냥 주문을 하는 이런 형태들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이렉트 투 마켓으로 실제로 많이 지금 이동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신발 회사들한테는 마진을 좀 그래도 높은 마진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인데, 이 온홀딩이라는 브랜드도 디지털 마케팅 채널, 자체 채널에서 판매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 주가 추이를 이제 보면 이때 상장해서 이제 급등했다가 주가가 빠져서 2023년도에 바닥이죠. 한 15달러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던 거죠.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지금은 42달러니까 거의 한 3배 가까이. 바닥 가격 대비하면 한 1년 동안, 그쵸, 거의 한 3배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죠.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큰 기업들 알고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하는 가장 많은 그 리스트 중에 들어가는데, 잘 찾아보면 이런 중소형주 중에서도 성장성을 갖추고 경쟁력을 갖추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는 기업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증권사 투자 의견을 좀 살펴봤는데, 현재 이제 적정 주가를 44달러 정도로 이제 제시하고 있고, 현재 가격 그 근처에 와서 투자 의견에 아마 변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2분기에 지금 실적들이 잘 나온 데다가 최근에 실적 컨센서스, 향후에 이 회사의 실적의 추이들을 봐도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상승 추세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증권사의 목표 의견들도 향후에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으니까 제가 데이터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이 회사의 향후 실적 컨센서스 자체가 예상치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면서 저희 회사에 지금 데이터가 들어오는 걸로 확인이 돼서, 결국은 실적들이 좋아지면 증권사의 목표가는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증권사가 최근 3개월 동안 16개 정도가 투자 의견을 냈는데 그중에 15개가 바이 의견을 냈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회사다, 투자하기 좋은 회사다, 이렇게 지금 증권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적 전망을 좀 살펴드릴 텐데요. 2023년도까지는 상당히 빠르게 성장했죠. 2023년도에 매출액이 62%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024년도, 내년, 그 다음에 내후년도도 보면 20%에서 25% 정도. 그래서 매출이 올해 23%, 내년에는 26%, 내후년에는 24%. 그 다음에 이익은 올해 이제 엄청나게 크게 많이 2배 이상 늘어나는 형태가 되고요. 0.77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2026년에 30%. 그래서 매출하고 이익이 앞으로 향후 2년 동안도 한 매출이나 이익이 한 20에서 30% 정도를 꾸준히 더 성장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 한 3년이면 매출액이나 이익을 2배 정도 늘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당히 빠른 성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있는 2024년도 예상치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상향되고 있어요. 증권사의 컨센서스 자체가. 그래서 아마도 2025년이나 6년들도 연말 정도 되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컨센서스 데이터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이 검색 사이트에서 초이스 스탁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사이트인데 거기에서 미래의 예상 실적들, 그 다음에 적정 주가, 종목 진단 이런 것들 데이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보실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뭐 온홀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들도 한번 같이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가 EPS 차트인데요. 이건 제가 매 시간마다 보여드리는 차트 중에 하나인데 이 차트도 초이스탁에 오시면 전 종목에 대해서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보통 이런 미래의 예상 실적이라는 데이터들은 해외 사이트에 가셔도 이렇게 쭉 몇 번 이상 검색하면 이제 뭐 걸려가지고 뭐 유료로 전환해라 이런 이제 게 뜨는데 저희 사이트에서는 이 정보를 전부 다 무료로 조회하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사이트에 오셔서 무료로 보시면 좋겠고요. 향후에 실적의 어떤 이런 변화들을 과거 데이터하고 그릴 때 같은 기준으로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이트들은 이제 그 우리가 회계 기준이라고 할 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갭이라는 기준을 쓰는데 예상 실적은 갭이 아니라 넌 갭을 데이터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두 개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데이터를 가지고 일치하지 않는, 그러니까 연속성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이 과거와 데이터 같은 기준으로 가야 되는데 과거 데이터는 갭 기준으로 했다가 예상 기준은 갑자기 넌갭 기준으로 하면 이게 데이터가 다 꼬여서 그 추세를 파악하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미래의 데이터들은 전부 다 갭 기준으로 저희가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기업들이 발표한 실적들은 다 갭 기준으로 뭐 에드가라든지 일반 사이트에 다 공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제공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딴 데 찾지 마시고 저희 회사 오셔가지고 갭 기준의 예상 실적하고 과거 실적을 비교하셔야 전년 대비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된 숫자로 비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나라의 큰 사이트, 뭐 포털 사이트라든지 증권사 MTS에서도 이 부분이 잘 안 맞아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장률이 되게 높구나 낮거나 이렇게 잘못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저희 서비스 참고하셔가지고 뭐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차트는 이제 EPS가 올라가면 주가가 장기적으로 따라 올라간다 그 방향성을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EPS가 많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면 주가도 빠르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멈춰 있다가 주가가 이제 왜 상장한 다음에 아까 15달러까지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실적들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면 결국은 이 부분들이 다 회복이 되면서 주가가 우상향한다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만약에 이 회사의 주가가 또 하락을 해서 뭐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향후에 예상 실적들이 올라가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보고 좀 길게 투자하는 포인트들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가가 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지만 이런 실적들이 꾸준히 지금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방향성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우상향인데 어느 조정하는 시점에서 사느냐에 따라 더 많은 수익률이 날 거냐, 적은 수익률이 날 거냐,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진단을 좀 살펴드릴 건데요. 종목 진단은 저희가 금융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5가지 항목을 가지고 총점을 저희가 매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성장성들, 재무에 대한 안정성, 수익성 이런 것들 5가지 항목을 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하는데 현재 이 회사의 미래 성장성이 85점이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아마 전체 미국 기업들 한 5,500개 중에서는 거의 상위 한 5% 안에 들어가는 성장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럴 정도로 성장성이 상당히 좋다. 결국은 이제 성장성이 좋아야 미래의 주가들도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성장성 점수들을
살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성장성은 저희가 향후에 2, 3년 후에까지의 실적 데이터를 예상하고, 그리고 그 컨센서스 데이터들이 있는 것들은 그걸 활용하고, 없는 것들은 저희가 AI가 향후 예상치의 실적들을 가늠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 회사에서만 제공하는 점수인데, 이 종목 진단 점수도 전 종목 무료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으니까 투자하시기 전에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 이 회사가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고 약점인지를 파악하고 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이제 총점이 71점으로 전체 미국 상장 기업들 중에서 상위 8%에 드는 상당한 우량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초우량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신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그래서 향후에 좀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성장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후보군 중에 하나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사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향후에 뉴스라든지 또 이 회사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실적의 컨센서스가 상향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 투자 의견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 데이터를 보면 이제 과거에 이 최근 1년 동안의 데이터인데, 요 밸류에이션 데이터도 저희 회사에서만 제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컨센서스 주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컨센서스 목표 주가라는 게 대부분 주가의 후행해서 그려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하면 목표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해서 실제 주가와 목표가의 괴리율이라고 하는 그 차이가 별로 없어서 이걸 사라고 하는 거지 팔라고 하는 거지 늘 보유할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들을 저희가 개선하고 싶어서 저희가 직접 퀀트 알고리즘을 따라서 적정 주가를 전 종목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나온 계산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 서비스에서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1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이 빨간색 주가가 있고 여기 이제 음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적정 주가 밴드라고 하는 라인에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 이 밴드가 계속 상향되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 주가를 보면 이 바닥들이 이렇게 저평가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저평가 영역에 쭉 있지만 주가의 상향 상관없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 그래서 지금도 계속 꾸준히 상향되고 있고, 지금은 매우 저평가 상태에서 지금은 보면 적정가와 고평가하고 상당히 이제 중간 정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적정한 가격까지 올라온 거예요. 비싸냐 그러면 비싼 가격은 아닌데 이제 한 적당한 가격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요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밴드에 있는 숫자들을 다 저희 여기 찍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상단에 넘어가는 요 가격이 이제 고평가 가격이 되는데 요 가격이 얼마냐? 여기 저희가 텍스트로 이제 써드렸잖아요. 49.4달러가 넘어가면 온홀딩은 좀 이제 고평가가 시작이 된다. 그다음 매우 고평가는 어디냐? 64달러. 64달러가 넘어가면 매우 고평가에 들어간다. 그래서 미리 저희는 이 가격대를 다 찍어놔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적들이 업데이트가 되면 계속 변경이 되니까 이 부분들은 실적이 반영이 될 때 분기 한 번씩 꼭 확인하시면 좋겠고, 향후에는 저희가 이 부분의 실적뿐만 아니라 미래 예상 적정 주가까지, 지금 현태의 적정 주가 말고 미래까지 같이 그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지금 내부에서 개발해서 테스팅 중인데, 그 부분 반영되면 2차 때 반영이 되면 이제 더 훨씬 쉽게 보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주가인데 적정 주가가 있더라도 미래를 그렸는데 미래가 만약 이 정도다. 한 1년 있을 땐 이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지금은 적정하더라도 여전히 사서 보유할 수가 있는 이런 셈이 되는 거죠. 비싸다 하더라도 나중에 1년 있다 보면 안 비싼 가격에 들어갈 것 같으면 지금 팔 필요 없이 계속 보유할 수도 있는 그런 투자 의견들을 좀 여러분들이 내리실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개발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개발해서 또 반영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통해서나 공지사항들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